안녕하세요, 스마트 리더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오후 10시에 갤럭시 Z 폴드 폰과 Z 플립 폰의 네 번째 모델이 공개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출시 전 루머를 종합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모델을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촬영까지 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루머가 아닌 실제 스펙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플립폰과 폴드폰에 대한 소개나 리뷰는 전혀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이런 접히는 제품의 특징 및 활용성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각각의 제품에 대해 기존 3세대 모델과 이번 4세대 모델의 달라진 점에 대해 스펙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갤럭시 폴드 4 제품에 대한 실제 활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펼쳤을 때 화면만 대화면인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창의적인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히는 폰에 관심이 있거나 구입 예정인 분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접히는 폰은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Z 플립 모델과 Z 폴드 모델 이 두 가지입니다. 플립 모델은 접었을 때의 간편한 휴대성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큰 특징이고요. 접힌 상태에서도 작은 액정에 웬만한 알림은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펼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폴드 모델은 접혀있는 상태에서도 일반 폰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전화통화부터 웬만한 앱은 펼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Z 폴드 모델은 접힌 상태에서 너무 세로로 긴 형태인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번 4세대 모델에서는 폭이 2.7mm 더 커졌고 세로는 3.1mm 줄어들어 화면 비율이 일반적인 폰과 비슷해져 접힌 상태에서도 큰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펼쳤을 때는 대신에 예전보다 더 정사각형 쪽에 가까워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화면 크기 변화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지금부터는 플립3와 4의 비교인데요. 먼저 외관 크기는 다음과 같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접었을 때, 펼쳤을 때 모두 플립4 모델이 조금씩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외관은 작아졌지만 펼쳤을 때의 디스플레이는 170.3mm, 6.7인치 FHD 플러스로 동일하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화면 가장자리 베젤의 두께를 그만큼 줄였다는 거고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 무게는 플립4가 4g 늘었네요. 접었을 때 보이는 액정 크기는 1.9인치로 동일하고요. CPU는 플립3, 플립4 모두 옥타코어인데 플립4에는 4나노 공정의 좀 더 나은 프로세스가 탑재되었고요. 메모리는 동일하게 8기가입니다. 저장 공간은 플립3는 256기가 모델만 지원하였는데요. 이번 플립4 모델에서는 256기가, 512기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마이크로 SD 슬롯은 플립 모델과 뒤에 설명드릴 폴드 모델 모두 지원하지 않고요. 배터리는 플립4 모델이 전작 대비 400mAh 늘어났네요. 앞에서 크기는 줄었지만 무게가 4g 늘어난 이유가 배터리 용량 증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사양은요. 플립3, 플립4 모두 후면 듀얼 카메라와 전면 한 개의 카메라로 모두 동일하고요. 화소나 렌즈 밝기, 스펙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종합하면은요. 전작 대비 가장 큰 특징으로 조금 줄어든 외관 대비 같은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저장 공간 512기가 모델의 출시, 배터리 400mAh 증가, CPU 공정과 성능 향상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가격은 플립3가 256기가 기준 125만 4천원이었는데요. 이번 플립4는 9만 9천원이 증가한 135만 3천원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폴드폰 비교입니다. 먼저 CPU는 플립4와 동일한 CPU가 사용이 되었고요. 당연히 폴드3 대비 발전한 형태겠죠. 램은 12기가로 동일하고요. 저장 공간은 플립 모델과 동일하게 256기가, 512기가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폴드 모델은 삼성닷컴 전용 모델로 1테라 모델도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배터리 용량도 4400mAh로 동일하고요. S펜 역시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지원이 될 뿐 자체 수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디스플레이 크기 변화와 카메라 부분인데요. 앞에서 디스플레이는 접혔을 때, 펼쳤을 때 모두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접힌 상태에서 좀 더 사용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무게 부분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있는데요. 폴드2가 282g, 폴드3가 271g, 폴드4 이번 모델이 263g. 2년 전 모델 대비
폴드4 이번 모델이 약 20g 줄어들었는데요. 나름 의미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큰 발전이 있는 카메라 부분을 보겠습니다. 플립 모델과 폴드 모델 모두 접히는 특징 말고 스펙적으로는 갤럭시 S 시리즈 최상위 모델보다는 항상 뒤처졌는데요. 특히 카메라 성능이 유독 그랬습니다. 이번 폴드4는 카메라에 의미 있는 향상이 이루어졌는데요. 폴드3, 폴드4 모두 후면 트리플 카메라, 전면 싱글 카메라로 모두 동일하고요. 폴드3는 모두 1200만 화소였는데 반해 폴드4 모델은 기본 카메라가 5000만 화소로 업이 되었고요. 폴드3는 광학 2배 줌의 디지털 10배 줌이었는데 반해 이번 폴드4는 광학 3배 줌의 디지털 30배 줌을 지원합니다. 가격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플립 모델의 99,000원 인상과는 다르게 전작과 동일한 256기가 기준 약 199만 9천원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어떤 모델이 플립 모델과 폴드 모델 중에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플립과 기본 가격 차이가 커 비교 대상은 아닐 수 있지만요. 카메라 성능 향상과 같은 실질적인 발전이 있으면서도 가격을 동결한 폴드4 모델이 확실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폴드4 모델의 멀티태스킹과 최적화된 앱 사용 영상을 보시면 더욱 관심이 갈 텐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단에 있는 고정 앱들이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도 아래에 태스크바 형태로 보여 PC처럼 앱 실행 중에 빠르게 다른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두 개의 앱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에 태스크바 아이콘을 길게 터치 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놓게 되면 멀티 윈도우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두 개의 멀티 윈도우 조합을 자주 쓴다고 했을 때 지금의 조합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저장하는 방법은 가운데 경계선을 터치한 후 별표 모양의 즐겨찾기를 터치하면 태스크바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다른 앱을 실행 중에도 태스크바에 방금 저장한 멀티 윈도우 아이콘을 터치해 한 번에 두 개의 앱을 멀티 윈도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와 협력을 통해 대화면에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경우 왼쪽에 아이콘을 터치해 메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우측 상단의 아이콘 터치해 메신저를 열면 왼쪽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페이스북 화면을 보면서 오른쪽에서는 메신저를 할 수 있고요. 화면의 넓이도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틱톡의 경우도 이곳 터치에 댓글 보면서 영상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화면에서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쓰고 읽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트리플 같은 여행 앱의 경우 왼쪽 화면에서 일정을 계획하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맵을 참고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유튜브의 경우 세로에서 가로로 돌리면 바로 UI가 바뀌고요. 가로 상태에서 최적화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다가 테이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접은 형태로 올리면 영상을 보면서 하단 화면에서는 다른 영상 리스트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넷플릭스의 경우 8월부터 폴드 모델에 최적화된 앱을 마켓에 릴리즈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보다가 지금과 같이 접으면 플렉스 모드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넷플릭스는 유튜브와 달리 하단 화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영화에 집중을 하도록 하기 위한 넷플릭스의 정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게 조금 전 언팩 행사로 공개된 신제품이죠. 따끈따끈한 폴드4, 플립4, 갤럭시 워치 5 프로 모델이 있는데요. 사용해보고 오늘 전달한 내용 말고 의미 있는 활용성이나 정보가 있으면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